여러분, 평생 미워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 어떤 감정이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흔히 그리움과 후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목수였던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뺨을 때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면서요. 그 뒤로 명절에도 생신에도 저는 단 한 번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아버지 소식이 들려와도 애써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게 미움만으로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자식인 제가 아니라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도 다 해진 그 공책 안에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아버지가 홀로 써내려간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원망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담담한 하루하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텐 제일 큰 위안이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10년 동안 쌓아온 미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진짜 슬픔의 정체를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몫으로 사셨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분이셨죠. 동네에서 문짝이 뒤틀리거나 마루가 삐걱거리면 다들 아버지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집 문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의 집 일부터 해줘야 밥벌이가 되니까라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그 말이 어릴 땐 그저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 없었습니다. 그게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살갑고 다정한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어린 저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고 아버지는 그저 집에 딸린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만들어준 책상도 제 방 문틀도 겨울이면 손수 짜준 나무 화로대도 저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5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지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주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여전히 다가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날 저는 그 말을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그저 남은 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뿐인데 그때의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연락처도 바꾸고 사는 곳도 옮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일부러 해외여행을 잡았고 아버지 생신이 있는 달에는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친척 어른들이 가끔 아버지 많이 늙으셨더라, 혼자 지내시는 게 안쓰럽더라 하고 말을 건네도 저는 그때마다 대답 없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냈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건지 어머니 없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웠던 건지 그때는 그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아버지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화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에 밀어 넣어두고 애써 꺼내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작년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님 되시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다는 것도, 그것도 벌써 2년 가까이 지내셨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신 채 홀로 몸이 불편해지셨는데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하고 원망할 대상조차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 얼떨떨했습니다. 10년을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가 지내시던 요양병원 방을 정리하러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사물함 하나가 아버지의 10년 세월 전부였습니다. 낡은 목수 연장 몇 개, 손때 묻은 지갑,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흐릿하게 우리 딸아들 대학 합격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기 훨씬 전, 아직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늘 지갑에 넣고 다니시던 사진이에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자녀분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몸이 편찮으신 와중에도 자식 자랑만 하셨다는 것, 제가 미워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1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저를 지우지 않으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물함 맨 아래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표지에 아무 제목도 없이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가 태어나던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책을 끌어안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공책에 적힌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공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걸음마를 뗀 날, 처음 학교에 간 날, 사춘기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씩 말을 안 했던 날까지. 아버지는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까지 울면 이 아이는 기댈 곳이 없다. 재혼 이야기를 꺼냈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자식에게 짐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그 마음이 잘못 전해진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 손떨림이 느껴지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건
애비인 내 잘못이다. 그래도 연락처 하나 안 지우고 여태 갖고 있었으니 그거면 됐다. 내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나는 충분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저는 10년 만에 제대로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미움 뒤에서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뒤늦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서먹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이나 오래된 감정보다 먼저 걸어보는 전화 한 통이 훨씬 가볍습니다. 나중에 후회로 남는 건 언제나 하지 못한 그 한마디니까요. 부디 저처럼 공책 한 권을 끌어안고서야 뒤늦게 깨닫는 일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